부모님이 아이 감정, 공부 정서를 놓치면 고등학교 때 공부에 손을 놓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기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초등맘, 중등맘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건 꼭 할 거예요라는 지난 영상에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감정 정서에 대한 요청이 많으셔서 2부에서는 감정, 공부 정서에 대해서 잘 다루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제 공부를 잘하는 방법만큼이나 정서를 다루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유아, 초등, 중등, 고등으로 갈수록 아이들의 많은 자아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다행히도 정말 초긍정적이고 밝고 자신감 있는 그런 자아가 나온다면 너무 좋지만 때로는 정말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다시 초등맘, 중등맘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키울 거예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좋았던 점과 또 후회하는 부분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는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않기예요. 이제 자녀 정서 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떤 걸 아이를 고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부모인 우리가 배우고 고쳐야 될 부분도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 1순위가 부부싸움인데요. 그게 부부싸움이나 말다툼은 당연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 보지 않는 앞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우리를 보고서 느끼는 그 부부싸움의 그 강도가 스트레스가 거의 전쟁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만 주지 않아도 아이가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고 나면 나중에 사춘기 때 우욱 하고 올라오는 게 우리가 거의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물론 성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아이 앞에서 적어도 부부싸움은 하지 않는다. 아이가 보지 않는 곳에서 좀 말다툼을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아이 정서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을 함께 해주는 공감 대화를 하자인데요. 이제 그랬어? 힘들었겠다. 그랬구나 등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일단 자녀가 우리와 언제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사실 어릴 때는 우리도 무심코 이거는 하지 마 이런 식의 어투를 좀 쓰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걸 폭발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부모와의 그런 얘기를 아예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심지어 문을 꽝 닫고 들어가면서요. 이렇게 될 때 정말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어릴 때 이게 설마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으니 공감하고 다독거리고 또 그 현상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대화를 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숙제를 못했구나. 속이 좀 이렇게 화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누르는 연습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겠니? 이렇게 아이와 상의하듯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공감 대화를 하시면 정말 아이가 성장에서도 꾸준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이렇게 대화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체크리스트로 실천과 성취감을 경험하기인데요. 이 부분은 공부 정서에 가까운 것 같아요. 사실 계획을 잘 세우는 아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럴 경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 되겠어요. 그때 하루에 꼭 몇 가지 정도, 두세 가지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만드시면 예를 들어서 일찍 일어나기, 숙제하기 등 간략하게 그 리스트를 만들고요. 그거를 했다면 체크를 한 다음 칭찬 스티커나 동그라미를 해서 일주일, 한 달 뒤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포상도 하고 아이가 내가 이런 걸 잘 지킬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통해서 문제집이 좀 어느 정도 풀렸다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 태도가 좋아졌다거나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당장 부담스럽게 아주 빡빡한 계획을 세우라고 어떤 푸시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간략한 꼭 지킬 수 있는 조금은 지켰으면 하는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아이과 이제 부담 없이 실천해 나가면 긍정적이고 이렇게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아이의 성격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번째는 아이 위주의 양육은 피하기예요. 이제 이 말은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움직여 주다 보면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세상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막 불만을 토로하고 학교 가기 싫다던가 아니면 힘든 건 하기 싫다던가 이런 감정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땐 귀엽고 예뻐서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중고등학교가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가족 공동체 또 학교 공동체에 대한 이제 불편한 부분이더라도 꼭 지켜야 하는 규칙과 양보 이런 부분을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여두는 것이 정말 정서 관리에도 또 학교 생활을 하는데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조급해하지 말기인데요. 이제 우리 부모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죠. 그래서 이 막 아이가 이제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뭐 옆집 아이 또 친구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만 모자란 것 같고,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점점 조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면 조급함을 적어도 아이 앞에서만큼은 들키지 않게 해요. 좀 꾹꾹 눌러야 하는데요. 이런 조급함을 아이가 이제 눈치를 채게 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고 안 좋은 영향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가? 모자란가?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부정적 자아가 마구마구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모습을 최대한 아이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이제 한 예로 정말 그 아이가 잘하고 있는데 1분 1초라도 더 공부시켜야 된다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학원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사는 그 부모인데도 택시를 타거나 차로 해서 항상 픽업하고 아이에게 공부를 이제 강요를 한 거죠.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정도까지는 잘 따라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드디어 폭발을 했고요. 정서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학의 문에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이게 사실 보면 우리가 초등, 중등이 아니라 고등이라는 긴 마라톤을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급한 부분이 아이의 정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노력했으면 좋겠고 적어도 그렇지 않다면 조급함을 들키지 않도록 좀 누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아이에게 어떤 실수가 생겼다거나 이럴 때 괜찮다, 다음에 잘할 수 있다라고 정말 괜찮다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정말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런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초등, 중등맘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감정정서, 공부정서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자녀 키우면서 걱정되는 부분 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답글이나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드림맘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